어느 한가로운 오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작은 마당에 핀 대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한 노신사가 몹시 피로한 기색으로 선생의 처소를 찾아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산 선생, 내 주변에 유독 함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싹 빠지고 마음이 몹시 무거워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숨이 턱 막히니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소이다. 그의 초췌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던 정약용 선생은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낮고 깊은 목소리로 지혜의 처방전을 전했습니다. 여보게, 그것은 자네의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자네의 영혼이 보내는 지극히 당연한 경고 신호라네. 사람 중에는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나 그 내면의 탁한 기운과 시기심을 가득 품고 있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의 양기를 갉아먹는 이들이 있지. 곁에 있기만 해도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치명적인 징조가 있으니 내 오늘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자네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일러주겠네. 정약용 선생은 조정의 살벌한 당파 싸움 속에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칼을 품은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강진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어떤 사람이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좀먹는지 깊이 통찰했습니다. 선생이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남긴 저서 속에는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편한 인연들을 구별하고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졌던 5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고 지친 인간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곁에 있기만 해도 이상하게 사람을 불편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은근한 말투로 끊임없이 타인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구덕, 즉 말로 짓는 죄를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이 천박한 자는 남의 좋은 점을 보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 안달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 그것을 돋보기로 보듯 크게 부풀려 즐긴다. 그들의 말은 칼날과 같아서 대놓고 찌르지 않고 은근히 스치듯 상처를 주니 함께 있으면 영혼이 멍들고 기운이 쇠하게 마련이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에 부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며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격이 못됐구나 하고 아예 멀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를 정말 불편하고 찜찜하게 만드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칭찬을 가장한 비수를 꽂는 이들입니다.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아이고 정 사장,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걸 보니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나 봐. 근데 머리는 왜 이렇게 많이 벗겨졌어? 나이 들어 보이게 말이야. 하고 툭 던집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 외모를 깎아내려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혹은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경사가 생겨 기쁜 마음을 나누면 어머 정말 축하해.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다는데 대단하네. 근데 그 회사는 초봉이 좀 짜다던데 복지는 괜찮대?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워라밸이 중요하니까 뭐 열심히 다녀야지. 하면서 은근히 찬물을 끼얹고 상대방의 성취를 별것 아닌 것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여 깎아내리는 자들의 내면을 향해 지독한 열등감과 시기심의 노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빈곤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아래로 끌어내려야만 비로소 마음의 위안을 얻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면 이상하게 불쾌하고 기운이 빠졌던 이유는 그들이 던진 은근한 가시돋친 말들이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고 내 영혼에 미세한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이러한 이들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 붓듯 가볍게 흘려보내고 절대로 내 마음의 흔들림을 보여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 입으로 독을 뿜는 자를 만났을 때는 굳이 그 말에 반박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내 귀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던질 때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한다. 내가 타격을 받지 않고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자의 가슴으로 다시 돌아가 박히는 법이다. 50대, 60대를 지나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인연들을 곁에 두기에도 우리의 남은 세월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칭찬을 가장해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만날 때마다 교묘하게 흠집을 내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며 참아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며 고쳤을 수 없는 고장난 그릇과 같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말에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치지 마시고 다산 선생의 가르침대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십시오. 그들의 말에 나의 소중한 존엄성을 절대 내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위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처소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잔불이 주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고요히 울리던 방에 낮에 찾아왔던 노신사가 여전히 가슴속 응어리를 다 풀지 못한 듯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산 선생, 아까 말씀해 주신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외에도 나를 정말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상 불평불만과 자기 신세 한탄을 끝도 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들어주었으나 이제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어지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합니까? 선생은 등잔 심지를 천천히 돋우며 깊고 묵직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보게, 그것이 바로 곁에 두면 내 삶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두 번째 부류라네. 제 마음에 가득 찬 도끼와 오염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쓰레기통처럼 여기며 쏟아내는 자들이 있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탁한 말들은 듣는 이의 맑은 기운을 순식간에 흐려놓으니 내 이제 그들의 실체와 단단히 거리를 두는 대처법을 일러주겠네. 마이너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고하는 곁에 있기만 해도 이상하게 사람의 길을 보이지 않게 갉아먹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배설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마음속에 군자의 기상을 품은 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말을 아끼지만 소인은 제 마음에 작은 불평만 생겨도 사방에 소문을 내고 다니며 타인의 귀를 더럽힌다. 그들의 입은 오물이 가득 찬 우물과 같아서 곁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악취가 내 옷에 배어들게 마련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만나기만 하면 긍정적이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독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남편이나 아내 탓, 자식 걱정을 가장한 불평, 혹은 과거에 자신이 상처받았던 이야기만 무한히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몰라. 요즘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가까운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일시적인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서 자기가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며 감정적인 해소를 느끼는 감정의 흡혈귀들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던 이유는 그들이 쏟아낸 탁한 에너지와 스트레스 호르몬을 여러분의 영혼이 고스란히 받아내며 방어하느라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이들에 대처하는 아주 냉정하고도 명확한 단호한 침묵과 거리두기의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 너를 찾아와 끝없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거든 그 말 속으로 절대 걸어 들어가지 말라.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지나치면 내 집을 태우는 불씨가 되는 법이다. 그가 탁한 말을 뱉을 때 너는 깊은 침묵으로 응대하며 그 감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한다.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배설을 위해 너를 찾은 것임을 안다면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50대를 지나 60대, 70대에 이르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자산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정심과 맑은 기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추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 혹은 오랜 정 때문에 원치 않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달픈 배려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가시나무를 심고 독초를 뿌려대는 사람의 푸념을 의무감으로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누군가의 오물을 받아내기 위한 통이 아닙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들의 말에는 영혼 없는 고개 끄덕임으로 일관하시고 서서히 그늘 속으로 물러나듯 거리를 두십시오. 내 주변을 맑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채울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평온함 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가장 교묘하게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흔들려 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과 그들을 대하는 다산의 마지막 처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등잔불이 낮게 가라앉고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피어오를 때였습니다. 밤새 선생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던 노신사가 마지막으로 깊이 숨겨두었던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습니다. 다산 선생,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대놓고 깎아내리지도 않고 신세 한탄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다며 늘 좋은 옷, 좋은 음식, 심지어 내 자식들 교육과 재산 관리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겉보기에는 참 고맙고 고결한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긴 것 같아 마음이 늘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이 감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약용 선생은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노신사의 눈을 곧게 바라보며 가장 무겁고도 단호한 가르침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그것이 바로 세간에서 가장 알아채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부류라네. 선이라는 거죽을 쓰고 다가와 타인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결국에는 내 삶을 제 뜻대로 주무르려 드는 오만한 자들이지. 그들의 조언은 달콤한 독약과 같아서 받는 이의 주체성을 마비시키니 내 이제 그들의 교묘한 실체와 내 삶의 위험을 되찾는 마지막 처방을 일러주겠네. 마이너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고하는 곁에 있기만 해도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선의와 충고를 가장하여 타인의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오만함과 경계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례는 제 경계를 넘어 남의 감을 감놔라, 대추 놔라, 감히 간섭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을지라도 상대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제 기준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부드러운 폭력에 불과하다. 군자는 남의 삶을 존중하여 거리를 둘 줄 알고 소인은 제 오만함에 취해 남의 안방까지 침범하려 든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유형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세련된 말투와 선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다산 선생, 다 선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백전백패야. 내 말대로 하게. 정 사장,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후회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학원을 바꾸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 처음에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고마운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과의 관계는 묘하게 흘러갑니다. 내 생각과 방식을 은근히 무식하거나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만이 정답인 양 행세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내 성의를 무시했다며 은근한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선의를 무기로 타인의 삶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향해 내면의 통제 욕구와 오만함이 극에 달한 자라고 짚어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정서적 우월감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만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주눅이 들었던 이유는 나의 고유한 영역과 인생의 주도권을 그들의 교묘한 참견에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이 정중한 침략자들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선생은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훈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이 너의 삶에 감히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거든 화를 내며 부딪히지 말고 미소 띤 얼굴로 그 경계를 명확히 하라. 그가 조언을 쏟아낼 때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는 것이니 이번 일은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묵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내 삶의 주권을 가진 이는 오직 나 자신뿐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오만한 간섭꾼들은 감히 더 이상 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법이다. 50대 이상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판단과 책임 아래 이 거친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저마다의 깊은 역사를 가진 인생의 주인들입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도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참견에는 당당하게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오직 내 손으로만 잡아야 합니다. 투박하고 느릴지언정 내 선택으로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동안 오랜 정 때문에 혹은 상대의 선의를 거절하기 미안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두었다면 이제는 다산 선생의 가르침대로 단단하고 지혜로운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자의 말은 가볍게 흘려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자와는 과감히 거리를 두며 선의를 가장해 나를 조종하려는 자 앞에서는 내 주권을 당당히 천명하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삶이 타인의 탁한 기운과 간섭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맑은 향기와 위엄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